네, 도전의 천리길 45번째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양에서 온 북한군 출신 탈북 유튜버 북시탈 김광유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쉽게도 정말 오늘이 강유 씨와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저도 너무 아쉽고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더 안 불러주실 것 같아가지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네. 또 네.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마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오늘 강유 씨와 만남이 아쉽지 않도록 오늘 못다한 이야기 마저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강유 씨가 군사분계선을 딱 넘어서 이제 한국 초소까지 딱 이제 들어온 이야기까지 이제 들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랑 그리고 강유 씨의 현재 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군사분계선을 딱 넘어서 이렇게 한국에 오시게 된 거잖아요. 네. 이제 한국에 와서 아 내가 이젠 한국에 왔구나. 지난 시간에는 이거 한국에 온 게 맞나 막 이런 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한국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언제 하시게 되셨어요? 음, 한국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딱 그거였어요. 저는 그 한국에 도착해서 군인들을 처음으로 만났고 뭐 처음에는 조사기관 이동하기 전에 국정원 뭐 이런 데 가기 전에 네. 군부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너무 막 묻기만 하니까 한국에 왔다기보다는 약간 취조받으러 왔다 이런 생각을 음,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가 한국이구나. 한국에 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계기가 그 조사기관으로 이동하잖아요. 네. 이동해서 뭐 안대 다 끼고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가지고 세웠다 주면서 가래부라고 하고 그리고 밥 주고 밥 오. 먹고 네. 샤워 다 한 다음에 네. 저녁 때가 돼 가지고 창문 커튼을 딱 열었는데 막 불빛이 막 정말 환하게 화려하게 오. 켜져 있고 막 네. 교회도 보이고 막 그런 걸 네. 보면서 와 여기가 한국이구나 내가 한국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네, 했던 것 같고 느꼈던 것 같아요 피부로. 어 보통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삼국으로 이제 많이 네. 오시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음. 통해서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항을 먼저 보시게 되는데 강희 씨는 이제 공항을 음. 네 뭐 공항으로 온 게 아니다 보니까 직접 이제 네 육로로 오시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야경 이런 걸 네. 보시면서 '한국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사 기간을 걸쳐서 이제 하나원 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하나원에서 생활은 어떠셨어요? 하나원의 생활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좀 조직 생활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조직 생활을 20년 동안 했으니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직 생활은 좀 잘 먹고 뭔가 좀 체계적이고 좀 음. 규율도 굉장히 약하고 하다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네. 그때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여기 생활이 너희가 나중에 가서도 기억할 만큼 좋은 생활이었다. 아. 근데 그때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고 빨리 내보내주면 더 좋은 생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나와 보니까 또 맞긴 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끔씩은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좀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 할 때는 하나원이 딱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밥 다 해 주고 네 그렇죠. 일어나면 밥 먹을 시간이고 얼마나 네. 좋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한국에 이제 딱 도착하셨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야경이랑 음. 이제 모든 게 정말 신기하고 낯설었다. 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정말 가장 신기한 점이 있으셨는지. 음. 가장 신기했던 건 제가 처음으로 본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네. 제가 한국에 딱 왔을 때 그 집을 밖으로 나오잖아요. 나와서 친구를 만나려고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어. 탔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길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타고 내려가는데 네. 어떠한 커플이 올라오면서 막 껴안고 있다가 뽀뽀를 하는 거예요. 와, 굉장히 놀랍죠, 이건. 와, 이건 말도 안 된다. 저건 외국인이 아니고로서는 진짜 정신병자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요? 왜냐면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당시에 막 선만 잡아도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한 어. 3초만 마주보기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뽀뽀를 한다? 공공장소에서? 와, 이건 미친 짓이다 생각하고 내려가면서 그래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좀 정신이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정신도 좀 멀쩡해 보이고 커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국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들면서 와,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자유롭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하긴 뭐 굉장히 놀라울 것 같아요. 네. 저는 한국 전에 이제 외국을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엄청 충격이었는데 뭐 거기는 외국 사람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었어서 역시나 다르구나. 엄청 발전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오셔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딱 그거예요. 자유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뭐 어릴 때부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 8시만 되면, 7시 반만 되면 뭐 학교 가자 이런 얘기가 좀 들렸었던 것 같고, 군대 나오면 또 뭐 기상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좀 생활을 이어나갔었기 때문에 뭐 한 5시만 돼도 기상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일어났었는데 누가 찾는 사람도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고 막 일 나와라 뭐 네. 군생활 해라 막 이런 생활 얘기가 아, 없으니까 처음에는 좀 낯설고 와 너무 좋다. 잠도 아, 내가 잘 수 있고 네. 뭔가 자유에 대한 책임은 따르지만 그래도 이 자유가 너무 큰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북한에 있으면은 집에 있어도 뭐 굳이 군 생활이 아니어도 이제 집에 네. 있으면 인민반장이 와서 계속 음, 두드리잖아요. 뭐 작업동원 나와라, 뭐 아침 청소 나와라, 뭐. 근데 여기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누구 하나 이제 찾아오는 뭐 뭐라고 터치하는 사람이 맞아요. 없으니까 오로지 이제 자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점. 저도 역시나 그 자유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강일 씨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천공항으로 오신 게 네. 아니라서 이제 공항을 이제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한원에 있을 때 이 놀림을 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그 북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또 비행기를 한번 타보는 게 굉장히 막 고위급 그렇죠. 네, 엘리트잖아요. 네. 근데 탈북민들이 대부분 다 비행기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저한테 너는 비행기 못 타봤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못 타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비행기를 못 타봤기 때문에 제주도 한번 갔다 와가지고 아, 나 비행기 타봤다고 친구들 모아놓고 막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 웃긴 상황입니다. 제주도 다녀오셨던 거예요? 네, 제주도를 왜 갔냐면 비행기를 못 타봤다는 아, 그 서러움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제주도 가셨을 때? 비행기가 너무 신기했고, 나도 음, 엘리트가 된 그런 기분이 들었고, 아, 여기가 우리가 북한에서 항상 얘기했던 제주도구나, 한라산이 있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좀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제주도를 북한에서 늘 네, 들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맞습니다. 이제 북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주도에 갈 일은 한 번도 없을 음, 것이다. 그냥 이제 뜬구름 같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딱 와서 이제 저도 제주도 가보고 한라산에 올라가 네. 봤었거든요. 내가 살면서 제주도를 다 와보다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에 오셔가지고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하셨었나요? 아니, 한국에 와서 일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왜냐면 그 방송을 들었을 때 꼭 대학교 다닌다 이런 얘기에 꽂혔었기 때문에 음, 저는 대학 입시 준비를 가장 먼저 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탈북민들이 와서 뭐 대안학교라고 하죠. 네. 그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입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 되게 잘하셨겠어요, 이미.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저는 반짝했었기 때문에 그 아, 이후로는 뭐 공부에 대한 머리가 좀 발달하지 못하고 좀 퇴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관심이 좀 없더라고요.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유튜브 네, 이제 그 하늘 씨, 네, 네, 엄청 어 굉장히 두 분 친하시잖아요. 네. 엄청 언제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뭐 정식으로 이렇게 만난 건 2018년도인데 그 전에도 한번 만난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 재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누가요? 왜냐면 누가 지금? 제가 하늘 씨를요. 네. 왜냐면 그때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대회에서 한울 씨가 또 축구 선수로 또 활동했었기 때문에 어, 축구를 잘했어요. 근데 네. 처음에 따가서 그 대회를 하는데 잘했기 때문에 뭔가 골을 넣잖아요. 네. 골을 넣었는데 그때 머리가 좀 길고 노란 머리였어요. 염색을 했었기 때문에. 하늘 씨가 노란 머리였어요. 네. 근데 머리가 긴데 골 넣고 세레머니를 한다는 게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재수없다 정말. 진짜 머리도 노랗게 염색한 양아치가 재수없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났을 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재수없었다고. 네. 뭐 그렇게 첫 만남이 있었고 나중에 저희가 잘 따르는 분이 있었는데 같이 넘어왔으니까 똑같은 계기로 넘어왔으니까 너희끼리 좀 친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축구를 좋아한다는 그런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유튜브를 하자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네, 하늘 씨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어. 그때 뭐 그냥 북한 군인들 뭐 현역 군인들 그런 상황도 없고 유튜브도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좋은 취지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두 분 처음 시작하셨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강희 씨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네. 하늘 씨는 머리가 이제 탁 기른 음, 분이 이제 나와서 북한군에 계셨다고 네. 하니까 와 북한군이 이렇게 머리를 아, 기른다는 게 그쵸. 그 이미지가 굉장히 언밸런스한 그런 이미지라서 네. 그래도 잘 먹혔어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요. 이제 두 분이 뭉쳐서 만든 유튜브가 구독자 수 지금 8만 명 네,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성공적인 어떤 제안. 네, 당시 그 제안이 굉장히 성공적인 제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도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뭐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죠. 최근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 우리에겐 부흥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뭐 아. 포기가 아니라 해탈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좀 어. 처음에는 너무 잘 됐어요. 잘 되다 보니까 좀 꿈도 좀 더 커지고 부풀어진 마음을 어쩔 수 없었는데 네. 가면서 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보를 다 얘네 이런 사람이구나. 신기하다 하다가 음. 저희가 재미없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좀 방향을 틀어볼까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되게 솔직하신 네, 그런 답변인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떤 뭐 기억에 남았던 순간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기억에 남았던 순간 뭐 시청자들의 관심과 뭐 비난과 사랑 뭐 이런 게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음. 왜냐면 정말 99.9%의 그런 응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네. 아닌 쪽도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있죠. 근데 뭐 그분들이 뭐 욕한다고 해서 우리의 뭐 그런 이미지가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음 처음에는 신경이 많이 쓰였죠. 근데 음. 뭐 우리랑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굳이 왜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제 그런 글에는 많이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잘 극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의 이야기도 이제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정작 이제 강윤 씨가 한국에 와서 막막함을 느끼기도 했던 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음. 초반에는 외로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자유로워요. 자유롭다 보니까 음. 그런 외로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시간이 프리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고 좀 진지하게 막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하나원 동기들도 있고 근데 동기들 외에는 친구가 없어요. 나오자마자 뭐 해산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네. 동네 살던 분들도 많이 오시고 뭐 새집 건너 한 명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친밀 관계가 좀 많고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친한 동기들 외에는 친구도 없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막 이런 것들이 뭔가 현타도 오고 좀 외롭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 다른 생각들이 막 진전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이 가장 막막하고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그 외로움은 진짜 누구나 다 느끼는 이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맞습니다. 진짜 네, 참 예전에 외로웠던 순간을 생각을 음. 해보면 정말 막막하죠. 지금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지신 건가요? 네, 지금은 외로움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외로움은 딱히 없고 네. 그걸 채워주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저의 곁에 있어주고 하다 보니까 외로움 이런 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다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 강유 씨를 이제 몇 년 전부터 알기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좀 뭐 얼굴이 되게 밝아진다고 봐야 음,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방송에서 알게 된 건데 맞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더 여유가 있어지고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예리하시네요. 네, 달라진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캐치 네. 못하거든요. 저는 느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개인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또 방송에도 출연을 많이 하셨고 네. 강윤 씨가 이제 잘하는 걸 찾으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이제 워낙 논리정연하게 되게 이제 몰입 잘 되게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유튜브 외에도 또 강민 씨가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고요. 유튜브 외에도 금방 굉장히 가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강연이라고 하면
그 북한군에서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그리고 뭐 안보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강사라는 그런 직업으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어떤 이제 누구를 상대로 이제 대한민국 장병님들을 상대로 네,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 진짜 어려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네,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북한군 출신이시니까 이제 북한군에서 군사복무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잘 살려서 이제 대한민국 군인 장병님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게 굉장히 또 뭐랄까 감회가 좀 남다르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한때는 네. 네, 맞습니다. 한때는 어쨌건 간에 저희가 원해서 했던 원하지 않든 간에 저희가 적군으로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몇 년 그렇죠. 전까지만 해도. 네. 근데 그 적군이었던 그런 군인들을 상대로 뭔가 나의 에피소드 얘기하고 그리고 안보관에 대해서 심어주고 한다는 게 정말 기분이 묘하고 그리고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뭐 탈북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적도 있어요? 탈북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도 있죠. 왜냐면 저는 보통 강연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장병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또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또 장병님들의 반응도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DMZ에서 이제 왔다 이렇게 딱 얘기를 드리면 반응이 어때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 강연은 들어야겠구나. 이거 하나 어,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보통 소개에는 무조건 그걸 써놔야 돼요. 나 뭐 어디서 어떻게 왔다 이런 것보다는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 강연? 일단 듣고 가자.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먹고 날려 먹은 적도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그때 처음으로 탈북해서 넘어온 한국 그 처소 그 부대에 가서 강의한 적도 있나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 부대 가는데 뭐 저로서는 제가 왔던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네. 저를 처음으로 맞아주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갔는데 그분들이 또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감사할까? 오히려 제가 감사한데.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그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넘어왔을 때 실전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긴 훈련을 나갔어야 했는데 그거 안 나가서 좋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30박 30일을 포상휴가를 갔다 왔다. 강민 씨가 와서. 네네네. 오, 그리고 뭐 국방부 장관상, 대통령상 다 받고 뭐 오.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됐다. 이야. 그래가지고 나도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기분이 좀 좋았죠.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네. 진짜로. 이제 군 부대들이 이제 강의를 이제 다니시다 보게 되면 한국 이제 군 모습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네. 굉장히 좀 놀라운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북한군이랑 너무나도 이제 다르니까. 북한군하고는 정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고 그렇죠. 뭔가 군인들의 복지, 몸 상태 그리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뭐 식사하는 그런 공급하는 양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기 상태 그런 걸 보면 북한군은 솔직히 비교가 안 되는구나. 아주 비교할 수준 자체가 안 되는 걸 보면서 네.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한국 군인들은 신발이 5개다 해가지고 아,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실내 신발, 뭐 실내화 네. 운동화 해가지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장비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먹는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정말 네, 수준 차이가 네,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이런 강연 활동은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2018년도부터 네,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로 지금 4년 차. 네, 맞습니다. 강희 씨가 말씀을 잘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그렇죠. 이게 강의라는 게 혼자 가서 이제 막 할 때도 있을 거고, 네. 뭐 오랜 시간을 이제 혼자서 이제 다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역시 이제는 정말 베테랑 강연 전문가가 되지 않았나, 강사님.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강연을 이제 하시면서 네.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나요? 뿌듯했던 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그 장교님들이 마지막에 티타임 같은 걸 가지시거든요. 가자고 하시는데 뭐 그 대대장님이나 뭐 연대장님한테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커피 한잔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너무 젊고 난 이렇게 강연을 잘 듣는 군인들을 본 적이 없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딱 들을 때마다 호응도 좋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막 빵빵 터지고 하면 그때 그 순간이
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음. 뿌듯했던 것 같고 간부들이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는 나중에 또 불러주시겠다고 막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응이 좋으면 정말 네, 엄청 신이 나고 굉장히 네, 뿌듯하고 그런 게 있죠. 무엇보다 이제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장병님들한테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북한에 대해서 뭐 한두 개라도 그래도 네, 이제 인상에 남는 걸 남겼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이제 강일 씨가 도전하고 싶은 분야, 꿈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하고 있는 일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뭐 어떻게 해서든 개선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음. 응원할 수 있고 좀 더 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유튜브로 성장시키고 싶고 그리고 뭐 회사도 취직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평범한 가정도 이루고 평범한 삶을 네, 살고 싶고요. 그게 제 꿈이고 제가 도전하고 싶은 도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너무 멋있습니다. 아직은 진짜 너무 젊으시고, 네, 네, 앞으로 정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이이고, 또 이제 그런 환경 아닌가. 우리 한국에서는 뭐든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기회가 엄청 많고, 네, 앞으로 정말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네, 방송을 듣고 있을 이제 북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분들이 제 뭐 목소리를 듣고 뭐 저의 제 얘기를 다 들었다면 음, 정말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북한 사회가 좀 빨리 변화되는 날이 있길 바라고 북한에 계신 분들이 좀 여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실상을 좀 빨리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일 씨가 준비하고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네, 저도 정말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 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했습니다.